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간 공개 석상에서 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조은석 특검이 그간의 내란 특검의 결과를 브리핑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의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3년 4월 총선 결과가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란 외환 관련 수사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의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성과와 향후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21 김환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은석 내란 특검이 네.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27명을 재판에 네. 넘겼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반 이적죄, 위증 이렇게 혐의로 기소를 네.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두 가지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12월 3일 그 밤이 어떤 사건이었냐 이 부분을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통치가 실패해서 돌발적 사건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권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선택으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 프레임을 확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 계속 윤석열이야 모든 이제 말하자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부분 이번 사건에 대한 규정 이 부분을 이제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이제 말하자면 비상계엄이 일어난 전체의 스토리 라인을 썼다라는 점, 이 점은 좀 평가를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막판 그 사법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네. 줄기각 요거 저조한 구속률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요. 예. 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직범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말하자면 범죄 단체, 범단의 어떤 내 준하는 말하자면 구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진 않은 점, 다 개별 행위들을 다퉜던 점, 이런 전략들이 이제 맞았냐 틀렸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중적 눈높이에서 보자면 결국 김건희와 연관성을 못 밝혀냈다라는 점.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들은 이 계엄의 어떤 촉발점 그리고 이 계엄의 뭐 임계점 이런 데 고비고비마다 김건희 혹은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이 이제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많이들 예. 꼽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차차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이 계엄을 한 이유를 권력 독점과 유지로 봤습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은 이제 민주당의 뭐 줄탄핵, 그다음에 예산 삭감 이런 거가 이유다. 그다음에 부정선거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가 이제 다 아니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사후적인 명분이라는 일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예산 삭감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때 예산이 협의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 삭감이 의회에서 땅땅땅이 된 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 자체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명분으로 찾았던 게 이번 의회 구성 자체가 부정적이다. 그래서 부정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너무 커졌다. 이런 인식을 이제 말하자면 명분으로 삼았다라는 지점이고, 그리고 후에 줄탄핵이라든지 뭐 특활비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사후적으로 구성된 이야기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근거는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엄이 논의된 시기, 뭐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이 선언했던 계엄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예, 이 말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당시에 이제 야당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의회 기능을 근데 마비를 시키려고 한 게 언제부터냐? 이 시점도 지금 특검이 특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특검이 그 시점 특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 20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점부터 다 싹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날 말했던 비상계엄의 이유들이 하나도 말하자면 명분이 될 수 없었던 때 이미 내가 권한이 있다, 내 비상대권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근데 이때 타임라인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타임라인이 언제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2022년 9월 달의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예요. 아하. 그게 그 이름이 이재명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뭐 이런 정치적 반대자보다 먼저 적혀 있거든요. 맨 위에 적혀 있는데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비상계엄의 출발 자체가 의회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거는 이제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 의회 때문에 안 되겠어, 이런 판단을 한 거. 그 이전에 어쨌든 정치적 반대자인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을 쓸어버리겠다, 여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특검은 규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언론에게 발표문을 공유를 한 내용을 보니까 2022년 7월에서 8월 경에 네. 윤석열이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었다. 라는 진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2022년 11월은 국힘 지도부 만찬 네. 때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네. 그거였고, 또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익숙한 게 2023년 10월 정도에는 군 인사가 네. 있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네. 대로 군 인사가 단행됐다. 요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일단 관련한 발언들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2022년 10월 11월부터는 이제 어쨌든 특검이 복수로 확인한 내용으로 비상 대권이라는 이제 언급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예. 거고.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특검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인데, 왜냐면 이게 결국엔 누군가가 진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진술들이, 결정적인 진술들이 특검이 이제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런 것도 아하. 오늘 수사 결과에서 느껴지는데, 결국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거는 비상대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윤석열이 인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란 특검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9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같은 사건이 있었고, 그런 예. 사건이 났을 때 합리적인 이제 말하자면 정치 세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속을 할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구속을 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시 윤석열은 이게 뭐야? 비상대권을 통해서 싹 쓸어버려야겠어, 아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고, 오늘 특검이 예를 들면 힌트는 줬지만 답은 쓰지 않은 문제 중에 예.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당수가 이 내용을 이미 2022년도에 알고 있었을 거다, 윤석열의 인식이 이러하다는 걸. 이거를 이제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직접 당시 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이 참석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24년 7월 무렵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비상계엄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국민의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김용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뭐 이런 거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잡아뗐습니다. 네, 지금 누가 어떻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냐, 그렇죠. 이렇게 잡아뗐었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부조화,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 특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김건희와 계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특검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김건희를 보좌했던 행정관들이나 당시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까지도 모두 다 조사를 했는데 네. 비상계엄에 김건희가 관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네. 좀 거리를 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가 이제 속도 뭐 더 확장이 됐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안 알려진 내용이 김건희의 비하폰 통화 내역입니다. 예. 김건희의 비하폰 통화 내역이 삭제가 돼서 확인을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 공개하기 위해서 포함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건희의 비하폰으로 어떻게 통화가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나 확인이 되지 않고 김건희가 여러 차례 이제 윤석열의 핸드폰을 썼다라는 정황을 윤석열이 스스로 말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계엄과 관련돼서 누군가와 주고받았던 논의들이 진짜 윤석열이 주고받은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가 주고받은 것인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많은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엄이 시작된 첫 번째 이유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제거 목적인데 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왜 제거하려고 생각한 겁니까? 라고 보면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자꾸 발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소야대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방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 시계가 점점 빨리 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직전에 11월 달에는 한동훈을 위시로 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그렇죠. 특검을 받아버릴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이 굉장한 말하자면 그 예민하게 작동했던 문제라는 거를 특검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김건희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계엄 같은 것들을 윤석열에게 어떻게 얘기해 왔는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다 말하자면 수사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실 이제 진행이 안 된 부분이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특검이 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아예 김건희 계엄 관여 의혹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다음 이제 국수본이라든지 다음 2차 종합특검으로 이걸 넘겨버린 게 아니라 김건희와 계엄과의 관련성을 아예 이제 좀 차단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게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의 부분에서 더 만약에 확인한 이유가 있으면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한 대목이 있음을 다른 타 수사기관의 인계를 이제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보면 뭐 예를 들면 정황 증거만 갖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건희와 계엄이 관련됐을 거라는 거를 그 정황을 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결국 저는 이제 좀 그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그동안 V0로서 여러 네. 가지 인사에 관여했거나 아니면은 국무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예. 윤석열이 계엄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지시했던 것들이 확인이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윤석열이 한 것인지 김건희가 그렇죠.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예.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마땅치 않다라는 점은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했던 지시가 윤석열의 지시인지 김건희의 지시인지를 이제는 분별해서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예. 그 지점에서 특검이 이건 윤석열을 통해서 나간 지시니까 윤석열의 지시다. 물론 공식적인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예. 이 정권은 그 윤석열 정권은 매우 특이했던 정권인 거 예.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점에서는 현실적인 수사의 상황과 이거의 실체적 내용 간의 부조화가 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게 이 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느끼는 첫 번째 근거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보고를 받았던 자가 그렇죠. 계엄 관련해서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것도 그리고 당일날 네. 성형외과 의사가 방문한 것도 말입니다. 네. 사실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도 우리가 좀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걸 아예 관련이 없는 그 명분으로 이렇게 봤네요. 예. 그러니까 계엄을 준비하는 시간에 말하자면 계엄에 직접 관여되어 있었으면 준비가 필요한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예. 사실 그거는 형식 논리로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관계가 없다를 역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상계엄 날이 왜 12월 네. 3일이었느냐. 이게 사실 무속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특검은 일단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좀 미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계엄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측면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박정희 시대나 이럴 때도 계엄을 할 때 예. 미국의 권력 공백기나 이럴 때 이제 계엄을 선포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 단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그러고 그게 다라고 하면 또 다른 공백이 생기는데 그러면 김태우 안보실장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판단과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검이 뭐 이렇게 광범위한 수사를 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계엄 날짜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물론 특검이 12월 3일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속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날짜가 택일됐다라고 하면 그 날짜가 택일되는데 김태호라든지 대통령실의 다른 주요한 말하자면 외교적인 일정을 컨펌하는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거가 밝혀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겠네요. 그 부분이 예, 예. 약간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가 좀 이런 측면이 강조된 거는 예. 뭐 전체 자료를 못 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개된 이 발표 자료 말입니다. 굉장히 짧더라고요. 한 10페이지 전후인데 이 외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발표 자료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재판에 다군요. 들어가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외환 관련 혐의. 이게 특검의 난제로 꼽혔었는데 네. 북한 무인기 의혹 관련해서는 군은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긴 했는데 네. 북한이 군사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고 그게 위기 조성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까지는 특검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미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북풍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 예. 뭐 이런 정도가 지금 특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뭐 정치적인 요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 뭐 근데 이렇게 이 정리하더라고요. 부분도 수사가 더 필요 보이는 게 예. 지금 오늘 구속된 자들의 명단이 나왔는데 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날 다 봤지만 양구군청에 출동했던 부대는 왜 갔는가 거기를. 어허. 그리고 노상원이 불렀다고 하는 오비들 네. 뭐 전 북파 공작원들 이런 사람들은 왜 어떤 작전을 위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특검의 얘기는 북한이 당시에 북한 차원에서 뭔가를 반응하진 않았는데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북한이 반응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모의나 기획이나 행동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 부분도 단서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표를 하지 않고 일단은 수사 결과로는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아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지를 결과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로는 결과로는 있을 있다. 건데 오늘 어쨌든 북한이 반응하지 않은 점 그래서 이게 결국 미수 사건이 됐다 이 점을 정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법리적인 설명인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공소가 유지되면서 재판이 진행이 네. 될 텐데 오늘 이제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특검보 3명, 검사 등 30명 가량이 특검에 남을 예정이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검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네, 공소유지를 하는 거죠. 공소유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 수사를 인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예.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검찰로서의 판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할 테니까요. 예. 그 부분도 이제 그 특검이 진행하는 겁니다. 예. 국수본으로 이첩된 사건이 34건 정도가 있는데 뭐 주요하게 봐야 될 사건들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먼저 따져야 되는 거는 종합특검을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예. 종합특검을 간다면 그 사건들을 다 종합특검이 다시 인계를 받겠죠. 그럼 그 사이에는 국수본이 수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하다가, 종합특검을 받을 거고, 근데 종합특검을 가지 않는다라면 이제 국수본에서 진행을 계속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뭐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아직 활동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 김건희 특검에서 15가지 중에 그러니까 명시된 15가지 중에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지만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요런 건들이 이제 한 축이 될 거고요. 김건희 어쨌든 부정과 비리와 관련된 거겠죠. 국정농단이나. 예.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이 사건과 역시 말하자면 김건희와 연관성, 그 다음에 특검이 지금 설명한 부분에서의 어떤 공백들, 그러니까 뭐 미국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날짜를 택했는데 왜 외교안보 라인은 이렇게 수사가 안 됐지? 어허, 뭐 이런 네. 부분들, 이런 아하. 것들이 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많다. 노상호 수첩의 진실,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 여전히 안개 속이다.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노상원, 김건희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상원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이 돼갖고 노상원과 예를 들면 김용현만 연락을 했던 건지, 노상원과 윤석열은 다이렉트로 연락을 안 했던 건지, 노상원은 관저에 안 갔던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하나도 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예. 그런 부분들도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수사가 안 됐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겨레 21 김한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